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5살 민재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뒤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하죠. 32살 아내 소연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기 때문에 민재보다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소연도 민재와 함께 일찍 일어나 아침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출근 준비를 마치면 소연은 항상 현관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연은 민재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일하고 와요. 민재는 소연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죠. 민재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에는 회의가 2개, 오후에는 거래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한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집에 있을 소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최근 들어 소연이 부쩍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장도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옷차림도 한층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재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업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오늘은 유독 집 생각이 많이 났어요. 소연이 혼자서 점심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맛있게 드세요. 민재는 소연의 답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의 작은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민재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소연과 함께 영화라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한 민재를 소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표정이었어요. 민재는 소연을 안으며 하루 종일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연도 민재를 꼭 안으며 웃었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재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메시지 소리가 유독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민재가 거실로 나오자 소연이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재는 별다른 말 없이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자주 웃기도 했죠. 민재가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소연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이 시끌벅적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민재가 우연히 소연의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게 되었는데 아침이 기다려져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왜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소연에게 직접 물어볼까 했지만 괜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소연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는 것 같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민재가 출근한 뒤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친구들이랑 브런치 모임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좀 늦을 것 같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미있게 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소연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유독 신경을 많이 쓰고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나갔는데 요즘은 마치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것처럼 꾸미고 나갔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했어요. 민재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재가 나가려고 하자 소연이 평소처럼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에서 설렘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민재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소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브런치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재는 무작정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혹시 소연이 정말 친구들과 만났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연이 한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남자는 소연보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어요. 둘은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급하게 근처 카페로 몸을 숨겼어요. 소연과 그 남자는 집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친구들과의 브런치 모임이라고 했는데 남자와 단둘이 있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재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그 레스토랑 쪽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소연이 그 남자와 함께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연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재는 평소처럼 소연을 대했습니다. 소연에게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어요. 소연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치도 맛있었고 오랜만에 만나서 할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어요. 민재는 소연의 거짓말을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만약 정말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면 대체 누구와 시간을 보낸 걸까요? 그리고 왜 집까지 데려온 걸까요? 다음 날부터 민재는 소연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집 앞 건물에 설치된 CCTV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부탁하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민재는 용기를 내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집 열쇠를 분실했다는 핑계를 대며 지난주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관리소장이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하며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출근한 지 10분 후쯤 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2시간 뒤에 그 남자가 나오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CCTV 영상으로 본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소연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반겨주는 소연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소연이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소연의 일 관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집에서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소연이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브런치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민재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민재는 소연의 휴대폰을 살펴봤어요. 휴대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민재는 소연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맞춰봤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열렸어요. 메시지함을 확인해 보니 지훈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민재는 현실감을 잃을 뻔했어요. 내일 아침도 기다리고 있을게. 당신을 보면 하루가 행복해져. 이런 달콤한 메시지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함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어요. 소연과 지훈이 함께 찍은 셀카들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둘이 모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민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연의 결혼 전 앨범을 뒤져보니 그가 소연의 전 남자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결혼식 때 소연이 지훈과 헤어진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재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소연의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도 몇 장 저장했습니다. 특히 모텔 영수증 사진과 일본 여행 계획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 여행 계획표를 보니 다음 주에 이틀 동안 도쿄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민재에게 친구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항공료 결제 내역을 보니 2명분만 예약되어 있었고 예약자 이름에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모든 증거를 수집한 뒤 소연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소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재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재는 며칠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캡처 화면과 소연이 지훈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어요. 이제 소연과 직접 대면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저녁 소연이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소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해둔 증거들을 소연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CCTV 영상부터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야? 소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일 때문에 온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민재는 다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소연과 지훈이 주고받은 달콤한 메시지들이었어요. 소연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재가 모텔 사진까지 보여주자 소연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소연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나 외로웠어. 민재는 소연의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소연은 계속해서 민재를 탓했어요. 당신은 항상 일만 생각해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지금 와서 뭘 따지는 거야?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남자친구인 지훈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만날 생각이었는데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소연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소연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민재도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소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나를 정말 사랑해. 당신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줘. 민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없어. 소송으로 가자. 소연이 깜짝 놀라며 민재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민재는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 소연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연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민재를 탓하는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재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많은 이혼 소송을 담당해왔다고 했어요. 민재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빠짐없이 제출했어요. 김 변호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매우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민재에게 상간남인 지훈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했어요.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가 한창일 때 소연은 민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훈과는 완전히 끝냈다고 말하며 울면서 매달렸어요.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소송 절차가 시작됐어. 소연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연의 변호사는 소연도 결혼 생활에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또한 민재가 일에만 신경 쓰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소연이 외로움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실에서 양측 변호사와 함께 앉은 민재와 소연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유도하려고 했지만 평행선만 그었습니다. 소연 측에서는 여전히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민재 측에서는 소연의 불륜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맞섰어요.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재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고 소연의 외도 사실을 발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준비해온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특히 CCTV 영상이 재생될 때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민재의 출근 후 소연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모텔 영수증, 그리고 일본 여행 예약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소연의 불륜을 뒷받침했습니다. 소연의 변호사는 소연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변론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재판부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소연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민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소연과의 관계를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일본 여행 예약 내역이 결정적이었어요. 지훈의 변호사는 소연이 이미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지훈이 소연의 결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소연과 지훈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민재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왔거든요. 당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만나자. 오늘은 남편이 일찍 들어올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겠어. 이런 내용들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지훈이 고의로 남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지훈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재는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직 사실과 증거로만 대응했어요. 반면 소연과 지훈은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훈은 자신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소연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어 민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소연이 불리한 조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연의 불륜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되어 민재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지훈이 민재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훈의 행위가 민재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고 가정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지훈은 항소를 고려해봤지만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판결 후 소연은 민재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지훈과는 정말로 끝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소연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였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민재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지훈은 배상금을 지급한 후 소연과도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결국 불륜 관계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민재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연과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3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민재는 담담하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첩을 보다가 결혼식 사진이 나오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상자에 넣어버렸어요. 새 집은 회사와 가까운 원룸으로 정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사하는 날, 오랜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대학 동기인 성우와 직장 동료인 준석이었어요. 이들은 민재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재야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구나. 성우가 민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민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의심할 일도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민재의 변화를 눈치챈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실제로 민재는 마음의 짐을 덜고 나니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승진 기회도 생겼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만의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예전에 소연 때문에 포기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어요. 산에 오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재는 성우와 준석과 함께 바다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세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아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넌 충분히 잘해왔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민재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만족감이 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성실하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고 민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